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3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각각 1%, 코스닥은 0.42% 오르면서 둘 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들어오면서 양지수를 끌어올렸고요.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애매한 부분에서 양봉을 띄우면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횡보를 질질 끌면서 계속 21선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그것을 이제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쌍바닥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3일 매수했고요. 기간도 이제 29일날 많이 매도했다가 다시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뭐 크게 기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채권 시장이 또 뭔가 불안불안합니다.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일주일 동안 야금야금 오르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한 달 새로 또 전고점을 뚫으면서 또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7%로 네, 이전보다 또 올라갔고요. 1.8% 이상 무난하게 올라갈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권 시장이 채권 수익률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는 뭐 보합 정도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 이 채권 상승률에 이 타격을 좀 받았을 때, 특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이 주식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움직임이 뭔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유동성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한 그 방향보다는, 이제 어떻게 여차하면 유동성 자금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그 확률이 더 커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수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완곡해지기 시작했고요.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음봉이 좀 길게 길게 나오는 그런 달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서서히 이제 주식에서 돈을 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지금 0.42% 정도 올랐고, 일단 코스닥은 괜찮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괜찮고요. 지금 뭐 큰 움직임 없이 일자로 이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V자로 강하게 오른 뒤에 60일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고, 월봉도 하락을 하는 듯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4월이나 5월 달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몇 달 만에 그 고점에서 쭉 다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봅시다. 네.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오늘 핵심은 채권 수익률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내렸습니다. 오늘 13,2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강하게 또 올라가는 듯 하면서 눌러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꼬리 달린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다가 또 그 꼬리를 그만큼 눌러버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요쯤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5일선 근처까지나 아니면 많게는 이제 60일선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근차근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조금 이제 요 정도 근처에서 며칠 이제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V자로 막 치솟으면 좋긴 좋죠. 네, 좋긴 좋은데, 지금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잠깐 쉬어갈 듯한 모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은 또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차익 매물을 뱉으면서 주가를 조금 하락시킨 것 같은데, 일단 기관은 연기금이 또 16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벌써
10만 주씩 매수한 지도 10일 이상, 11일째고요. 사모펀드도 29일에 들어왔던 물량 거의 나가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만 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면 두산중공업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는 121선을 넘었다가 아슬아슬하게 또 121선 근처에서 걸쳐놓은 모습.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많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네, 61선까지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웬만하면 61선까지도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 매수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거든요. 오늘도 계속 하락할 거를 밀어 올리면서 50원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주봉도 20주선 위로 자리를 잡았고 월봉도 또한 아주 이상적으로 V자로 아니 N자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잠깐 쉬어가는 단계고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대로 21선까지 고꾸라진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21선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전에도 급하게 한번 올랐다가 21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 21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확실히 연기금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급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정도 하락한다면 코스피가 한 3, 4%까지 떨어지는 폭락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 지금 차트는 여전히 괜찮다. 매우 괜찮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종합정보 보겠습니다. 공매도 종합정보 보시면 오늘 뭐 크게 변화 있나요? 네, 크게 변화 없습니다. 지금 173만 주로 공매도는 잔고는 이제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고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는데요.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를 보시면 1330만 주로 뭐 그대로 있고요. 오늘 이제 한 8시나 9시쯤 되면 이제 이게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오늘 뭐 당일 보유 이 거래량도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뭐 두산중공업이 일단 뭐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과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난 여기서 샀으니 꾸준히 그냥 올라갔을 때 팔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이나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두산중공업이 약간 하락세를 겪거나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더 이익을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잠깐 거기로 가서 돈을 더 벌고 와서 두산중공업을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수익의 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큰 기사는 없었고요.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나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보안 평가와 총선이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입찰이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4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 이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기업이 이 원전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로사톰, 미국 이렇게 거의 3파전인데요. 지금 이제 체코 청선 결과에 따라서 이 러시아가 최종 입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될지 안 될지 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보상의 이유로 러시아를 빼자는 이 뭐라고 하죠?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외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이미 중국은 일찌감치 제외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규모 체코 독고바니 뭐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규모는 1000에서 1200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한 기고요.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막 크게 이 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8조 원이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다면 충분히 두산중공업이나 뭐 한국수력자원이나 이런 이제 원자력을 하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체코 총선은 9월 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러시아가 이제 제외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로스톰, 그다음에 한국 한수원,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를 잠재적 입찰 후보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산업통상부는 이들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보안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12월 입찰 후보자 12월에 입찰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체코 산업통상부는 2022년부터 후보자들과 협상을 진행을 하고요. 2023년에 공급업체 최종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머나먼 얘기예요. 네, 지금 2021년 이제 초반인데요. 2023년에 공급업체 최종 선정이 되고 그 뒤에 202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빠른 해외 원전 수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이 원전 업체들이 지금 이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나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이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있을지 참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좀 잘 살아나고 있는, 잘 버티고 있는지부터 의문이고요. 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이 기술력이라는 게 참 퇴화되어 있거든요. 다른 어,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퇴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력들은 네, 가만히 있잖아요. 요새는 이 글로벌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 많이 불러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유출도 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2년에 가봐야 네, 좀 윤곽이 잡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수주전에서 입찰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될 보안 평가와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제외되는지 마는지 이게 이제 올해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내년쯤에나 이 최종 후보자가 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해상풍력 사업 발표 해가지고 1단계를 이제 뉴욕만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천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30기가와트 해상풍력 에너지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상만 개발에 5억 달러가 들고요. 해상풍력 개발에 총 3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요. 일단 일자리 창출에서 대해서는 좋긴 합니다만 이 항만 개발이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풍력 발전이란 것이 거대한 터빈이 바닷속에 개발될 시에 어로를 방해하고 상업용 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어, 여기 해상 풍력에 대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요즘 이제 미국 뭐 뉴스케일 파워라 같은 이제 원자력도 좀 협력하고 하는데 이 해상 풍력도 좀 협력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큰 시장도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이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이 그린 에너지죠. 네,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4월 22일인가요? 네, 중요한 이제 발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큰 내용 없습니다. 지금 핵심은 채권 금리가 또 상승함으로써 증시가 또 어떻게 요동이 실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이 증시들이 좀 반응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그 다음에 이 은행에 대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두중이는 좀 잘 올라갔으니까 좀 증시가 내리더라도 잠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일단 4월 14일에 네, 두산 쪽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4,700만 주가 상장이 되고요. 그래서 보호 예수 기간은 1년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4,700만 주가 상장이 됨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PER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합병 이슈와 이 재무 개선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를 할 거고요. 어느덧 이제 13,000원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저희 목표는 네, 이 정고점을 넘어서 2만원대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